58점. 여러분들이 여기를 공부하다 보면 왠지 중학교적인 어떤 멘탈이 깨어나면 대사성 질환을 막 외워야 될 것 같고, 그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시험 보기 5분 전에 보고 들어가세요. 그런 거는 안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에너지 대사의 균형, 이거 모르면 사람 아닙니다. 그죠? 많이 처먹으면 뚱땡이 되고 절 처먹으면 빼짝 마르고, 이거 누가 몰라요? 그 균형?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춥니다. 저는 죽어도. 맞춘다는 거죠.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배고파서 먹고 배부르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이래야 되는데 살찌는 거죠.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의미부터 알았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일일대사량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기초대사량은 표면적 당의 기초대사량 양을 줄 수도 있고요, 킬로그램 당의 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1kg당 기초대사량이 다릅니다. 그럼 기초대사량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잠을 자더라도 필요한 에너지량이에요. 왜 필요할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포에서 물질이 이동을 하죠. 그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물질이 이동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확산, 저절로 이동합니다. 에너지 안 들어요. 삼투압, 저절로 이동합니다. 능동수송은 ATP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관계 통합작용에서도 여러분 세뇨관에서 기억나요? 모세혈관으로 100% 흡수되는 거 누구라고 했어요? 아포. 누구예요? 그렇죠. 아미노산 포도당이요. 그게 ATP가 필요하거든. 그게 기초 대사량에 포함되는 에너지량이라고. 니네 자는데 숨 안 쉬냐? 숨 쉬지. 숨을 쉰다는 거,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는 말이다, 신경계가 다 살아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나이 3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계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단백질의 역할을 배우게 되거든. 뭐 그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는데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야. 막단백질에서도 ATP가 계속 사용이 돼야 돼. 알았어? 사람이 살아있어 했던 능동수송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무조건. 알겠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잠만 자더라도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찌지. 부끄러운 거죠. 얼마나 먹으면. 그죠? 여기 있는 애들은 살찐 애는 없네. 또 예민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뭐 이러지 마요. 이런 건 살이 찐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며칠 굶게 될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뭐 당장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그죠? 아니, 4시간 4시간 굶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거기 보시면 기초대사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량이라 하죠. 이거는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체중이, 탐구자료청 보세요. 체중이 60kg인 남학생이 라고 했잖아요. 조건을 주잖아요. 그럼 남학생 1kg당 24시간 동안 얘가 필요한 기초대사량은 얼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쭉 나와요. 거기 보시면 기초대사량을 준 시간에 봐요. 1kg당 에너지량에 60kg를 곱하면 걔가 1시간당 얼마가 필요한지 나와요. 1kg당 몇 킬로칼로리라고 줘요. 조건에. 그럼 60kg이면 얘는 1시간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그걸 곱하면 하루의 기초대사량이 나오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활동대사량. 이건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하는 대사량이에요. 하다못해 학원을 걸어갔다 온다, 자전거를 탄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학원을 걸어갔다 온다, 자전거를 탄다, 또 뭐 있죠? 학원을 걸어갔다 온다, 자전거를 탄다, 계속 찬다. 이거밖에 없나요? 그거밖에 없네요. 그죠? 하루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잖아요. 그죠? 뭐 니들이 뭐 농사를 짓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오늘 특별히 뭐 활동하는 거 있어요? 혹시? 배구를 했다. 없죠? 농구를 했다.
축구를, 이거 걔가 한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손가락만 축구를 이렇게 움직인 거지. 그죠? 게임을 한 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거나 뭐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 대상을 빼요. 활동 대상은 몸이 움직여서 쓴 거를 보거든요. 그거 다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참 귀찮은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같은 경우 꼭 코멘트를 하십시오. 학교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계산하는 거 나와요? 친하면 알려줍니다. 야, 그거 왜? 그럼 안 나오는 거지만, 글쎄,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정보를 빼내세요. 알겠습니까? 여긴 안 나오던가, 하나를 예의상 내는 학교가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쉽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한 게 이거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5단원에 가면은 식물의 광학 성향이 나와요. 그거랑 빗대서 설명할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일단 이론학적으로는요, 질량이 같은 애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남학생이 다르고 여학생이 다릅니다, 조금. 알겠죠? 그 다음, 이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활동 대상. 알았지? 자전거를 탔다든가, 운동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를 갔다 왔다든가, 걸어서 뭐 이런 것들, 달리기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TV 보는 것도 에너지가 소모되네요. 안 잡았네. 이야기 하는데 엄청나다, 1.6. 그죠? 말하는데도 진 빠져. 나 하루 얘기하잖아. 진 빠져요. 공부하는 것도 1.9입니다. 서 있기, 빨리 걷기. 처먹은 거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뭐예요? 지구가. 지방이 9kcal. 그지? 사탄. 뭐야? 탄수화물은 4kcal. 그지? 사단. 단백질은 4kcal. 사탄이 지구에 내려오면 사단난다. 그냥 이렇게 나중에 중딩 애들이 이렇게 외워. 알았냐? 한 단지 1kg당 칼로리. 알았니? 그걸 해가지고 섭취량을 없어. 그래서 1일 기초대사량, 1일 활동대사량, 그거를 뺐을 때, 그거보다 못 미치면 살이 빠지는 거고, 넘치면 살이 찌는 거지. 그치? 그런 걸로 비교한다. 자, 대사성 질환 가봐. 대사성이라는 게 뭐냐? 물질 대사가 불안정하거나. 오른쪽 페이지에 하잖아. 고혈압. 얘들아, 고혈압은 유전병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후천적 획득병지. 획득병지. 알았어? 물론 선천적으로 저혈압인 애들이 있어. 그쵸? 제가 엄마가 저혈압이면 보통 여학생들도 저혈압이에요. 근데 저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 혈압으로 가요. 점점. 근데 웃기는 건 고혈압이 무섭지 않고 저혈압이 무서워요. 특히 여러분 저혈압 있는 학생들은 술 마실 때 조심하세요. 그냥 픽 갑니다. 술 마시다가요. 픽! 고 기절해요. 그러면 앰뷸런스 치러갖고 가면 한 시간 있다 깨어나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없어봐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고혈압은 어때요? 영화에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그 아빠들이, 아빠 누구랑 결혼, 이러니 다 고혈압이에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할지도 못한대요. 망치로 뒤에서 빵 때리는 느낌이에요. 어찌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이에요. 알았습니까? 고혈압, 혈압이 정상범위다. 여러분 정상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통 분 뭐라고 얘기해요? 몇에서 몇 이런 말을 하죠? 이게 수축하고 그 다음에 이완입대의 그 압력인데 정상이 80에서 120이에요. 그래서 고나 저가 그 사이에 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40에서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오면 그럼 그 사람은 고혈압이에요. 근데 100에서 130 이러면 80에서 120 사이에 끼었잖아요. 그럼 그건 정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고혈압은 그래서 거기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정상 범위보다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혈관이 자꾸 막히면 동맥경화라고 해요. 경화가 뭐예요? 딱딱하게 붓는다는 거죠. 탄성이 없고. 그럼 그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혈액이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물질들이 끼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콜레스테롤 가스가 높대. 그러면 그게 이런 데 생기면 관상공맥이고요. 심장에 생기는 뭐라고 해서 심근? 경색이라고, 심근경색. 여기 일어나. 뇌경색. 알았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고혈압의 발전거예요. 그 다음 당뇨병, 뭐가 잘못된 거죠? 몸의 혈당이 잘못된 거죠. 그죠? 몸의 혈당은
380ml HG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거 있죠. 380mg을 쭉 빨아들이는 용량이 있어요. 그 밑에 걸 다 빨아들여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오줌으로 분출되는 거죠. 뭐 개미가 꼬이고 뭐 이래요. 당이 있으니까 뭐 벌이 날라오고. 알겠어요? 오줌 넣었는데 벌이 날라. 단맛을 느끼고. 좀 부끄럽겠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혈류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여러분 당뇨도요 심하면 혈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혈액이 맑고 니들 같은 경우가 그죠? 순수할 거 아니야. 혈액들이 막 평평 막 여기 있던 혈액이 막 자리가. 근데 나이가 들고 이제 간이 많으면 끈적끈적해지는 엿이 되는 거지. 물이 그러니까 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엿. 그다음 어디 막히면 엿. 계속 그럼 거기 엿이 계속 모이죠. 뭐 터지면 여기 들는데 친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뇨병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다 혈류 속도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다. 근데 고지혈증은요 나이 들면 다 있대요. 고지혈증은 나이 들면. 그 다음에 지방간. 여러분 지방간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이 걸려요. 이 간은 피로감에 의한데 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간 지수. 그게 좀 낮은 친구들이 술도 못 마셔요. 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마셔요. 얼굴 보면 술 진짜 엄청 먹게 생겼잖아요. 옛날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나보면 술 한잔 합시다? 맨날 이래요. 먹으면 쓰러져. 뭐야 이거 뭐 이러고 가고. 이게 알코올 분해 효소가 되게 작아가지고. 그래서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건강해지냐 그건 아니죠. 이런 사람이 술을 먹으면 더 빨리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 간은 굉장히 무서운 게 아무리 조금 남았어도 자기 일을 다 해요. 그러다가 간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간경화 들어오면 말기입니다. 말기 그냥 무조건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서 간, 지방간, 뭐 알코올성 지방간, 음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비만과 약물남용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몸이 살이 찌면 모든 게 위험해요. 알았어요? 몸이 살이 찌면 살만 그 기름이 들어오는 거 같죠? 체지방이 쌓여요. 체지방. 그러니까 이 내장 기관에 지방이 쌓이면 탄성이 떨어져요. 소화도 안 되죠? 간도 딱딱해지죠?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집니다. 왜 지방을 쌓다 밖에서 쌓다 거기서 쌀 데가 없으면 안에 쌓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물질 대사의 위험성을 주는. 알았습니까? 그래서 쉽게 쓰러지고 쉽게 졸려하고 그래서 살찐 사람들 맨날 자요. 맨날 피곤해요. 맨날 피곤해요. 그래서 살을 빼잖아? 그럼 굉장히 날아다닙니다. 몸무게가 가벼워져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건강해져서.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공부하는데 자꾸 요즘 공부 안 되고 피곤하고 졸리다. 그러면 이제 몸을 의심해 보세요. 약간 이게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니네 때는요, 체지방이 쌓여서 이런 게 아니라 기가 빨린 거죠, 기가. 그럴 때는 이제 총명탕, 아니면 밤에 올라가면 뱀. 그죠? 자, 구루병. 여러분, 구루병이 뭔가요? 구루병? 구루병은요, 곱추 있죠, 곱추. 그게 구루병의 산물이에요. 등 굽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곱추가 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D, 비타민 D. 알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결핍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칼슘 부족. 뼈 같은 게 굽는 겁니다. 나무가 보면, 나무가 쭉 뻗어서 자라야 되는데, 굽잖아요. 그건 뭐냐면, 걔도 물질이 돼서 그래도 가운데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 그걸? 괜히 생긴다고 그러나? 그 구멍이 생겨 이렇게 똑바로 못 자라고,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성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그렇대요. 뼈가 이렇게 굽고. 이게 이제 구루병입니다. 자, 대성 질환의 예방, 뭐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 보세요. 보이죠? 다 니들이 원하는 그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않는다. 어때요? 잘 행하고 있나요? 규칙에서 약간 떨리죠. 그죠? 그 다음, 열량이 높은 음식, 땡큐죠, 여러분들. 그죠? 거의 꿀 따라다니는 그 꽃과 벌처럼, 그죠? 벌이나 나비처럼 막 달려다닌다. 그지? 단 거, 게 단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 이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운동 잘못하면 몸 망쳐요. 알았어요? 걷는 게 제일 좋대요. 걷는 게. 그래서 친구랑 막 수다 떨면서 걸으면 더 좋아요. 알겠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의 활동량을 늘린다. 아까 어떤 누가 계단 타고 올라왔다가 종윤인가? 숨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이런 게 다 운동입니다. 그런 운동을 해서 몸에 피를 빨리빨리 돌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물질 대사와 건강, 여러분 물질 대사와 기관계 상호작용은 안 봤죠, 시험? 기관계 상호작용, 그죠? 오늘 나갈 겁니다, 여기. 숙제 꼭 하시고. 혹시 저기까지 했나요? 73쪽까지 숙제? 하세요, 거기. 자,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야, 이제 진짜 생명과학이네. 아유, 힘들었다, 아주. 자, 3단원입니다. 항상성. 여러분들, 이 항상성 한마디에 1시간이 나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항상성이 있죠. 야, 니네도 항상성 있다? 니네한테 항상성이 뭔가 얘기해. 나는 하루에 이건 매일 일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 당연하죠. 밥 먹기, 그죠? 또 이뻐지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항상성, 그죠? 그런 게 계속 항상성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몸으로 들어가 봐요. 우리 몸이 절대 변하면, 아니 급격히 변하면 위험한 게 뭐냐? 온도, 그죠? 체온, 혈당, 그죠? 상투압, 이런 것들이 항상성인데, 그런 것만 항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행동 있잖아요. 외부에서 위험적으로 오는 걸 막는 행동. 그런 것도 모두 항상성에서 일어나는 행동이에요. 뭔가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어때? 우리 몸은 계속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돌멩이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죠. 그죠? 근데 와, 날아온다. 딱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위험이 왔을 때 몸을 움츠리고 피하고 이런 행동. 그죠? 외부 환경 변화에서 반응을 보이는 행동. 이런 것들 모두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도 꼭 보시고요.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기관계에서 빼놓고 얘기한 거 하나 있죠. 잘 들어봐요. 호흡계 배웠죠. 순환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폐동맥, 폐종맥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계 배웠고, 배설계 배웠습니다. 그죠? 신경계를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나와요. 신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런 얘기죠. 페이지 76쪽 보세요. 자, 신경계를 배우는데, 여러분, 신경계가 있고요. 굳이 나눈다면 호르몬계가 있어요. 신경계하고 호르몬계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신경계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외부 자극을 느끼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명령을 전달하는 게 다 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파소, 뇌소, 말해요. 한 개라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신경계가 하는 일이에요. 야! 이거. 짝스. 이게 신경계가. 지금 놀라지 않고 있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강사님 안 놀랐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쟤는. 이거 놀라야 사람인 거죠. 외부 환경의 변화를 다 뭐라고 한다?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첫 전방이 뭐냐? 신경계. 알았습니까?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명령 내리고. 지금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지금 우리들 행동이에요. 그 나중에 욕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신경계가 하는 일이죠. 첫 번째, 신경계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배워요. 사실 이 전달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애매한 건, 선생님은 이제 자극의 이동이라고 부르거든, 보통. 자, 먼저 여러분들 자극이 뭔가 봐. 자극이 뭐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예요. 외부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는 안 배우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느낄 수 있는 최소 자극이 세기를 뭐라고 그러냐? 역치라고 불러요. 역치. 잘 들어봐요. 강아지가 청각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을까요? 그건 알죠? 강아지가 후각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후각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외부 자극을 더 잘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역치가 낮다고 그래요. 우리한테도 분명히 뭔가 소리는 와서 우리가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 그게 역치 이하의 세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역치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신경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신경들이 역치가 달라요. 알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누가 꼬집어요. 이럴 수 있죠. 꼬집으니까 반응의 크기를 나타낸다면 근데 더 뒤틀어. 그다음 더 뒤틀면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뉴런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A라는 뉴런은 신경은 한 10의 외부 자극을 느껴요. 그럼 그 뉴런은요 10보다 더 세져도 그냥 10으로 느껴요. 계속. 그런데 더 세지면 12의 역치를 가진 애가 그걸 또 받아들여요. 그럼 그때 느끼는 거야. 좀 더 세졌다. 그러다 외부 자극이 더 세지않아 그러면 14를 역치로 갖는 신경이 또 관여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죠? 외부 자극이 점점 세지면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많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못 느낄 때쯤 와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극도의 그 아픔의 끝까지 가면요 더 이상 세져도 못 느껴요. 그 아픔만 느끼는 것이.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있죠? 그런 신경. 알았어요? 그런 신경이라는 조직의 하나는 다 뭐다? 세포잖아요. 그 세포 이름이 뭐라고? 뉴런입니다. 알았죠? 뉴런이라는 세포를 밑에 그림 한번 쓱 봐봐. 정상 세포가 좀 다르지? 있잖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 근데 세포 질이나 이런 건 똑같단 말이야. 뭐가 존재하냐? 핵이 존재하지. 그럼 핵막이 있단다?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겠냐 없겠냐? 있다니까? 이해 갔어? 거기에 리보솜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체 같은 거, 골기체 같은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달라요. 이 모양을 가만히 보면 뉴런들은 돌기가 있어요. 그죠? 돌기가 있습니다. 돌기가 막 사방팔방으로 나와 있는데 유독 하나의 돌기가 길게 뻗어나가 있죠. 하나의 돌기가. 그죠? 그런 걸 축삭 돌기라 부르고 그 부분을 신경섬유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거. 알았습니까? 자, 핵이 있고 세포들이 있는 건 모든 세포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약간씩 달라요. 알았어요? 이 뉴런 축삭돌기는 긴 애는 1m가 넘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디 절단일이잖아요.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최대한 많은 신경을 연결할수록 수술이 성공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다 연결은 못해요. 다 연결을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연결을 하거든. 심줄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심줄을 다 연결 못하면 이거 못 움직여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자, 일단 뉴런부터 볼까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자, 보세요. 뉴런을 뭐라 부른다? 기본 단위다. 근데 이게 뭐예요? 세포 이름이에요, 그냥.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뭡니까? 그냥 세포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 세포에 다른 슈반세포나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붙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 얘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따 배웁시다. 일단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
이게 얘들의 롤이에요. 알았습니까?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일단 그러니까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보세요. 돌기가 있잖아요. 돌기가. 얘들이 돌기가 있거든요. 발달했어요. 돌기가. 막 돌기가 발달했는데 하나 돌기가 유독 길어요. 이렇게 깁니다. 하나 돌기가 유독 이렇게 길어요. 자, 이 작은 이 돌기를 가지 돌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수상 돌기라고 했어요. 받을 숫자를 써서. 이 유독 긴 이 돌기를 축삭 돌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기 중에 가장 긴 돌기가 축삭 돌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준 이 부분. 여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 이거를 이렇게 불러요. 신경섬유라고. 자, 여러분 이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 파란색.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세포막이에요, 여러분. 알아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그럼 세포막에는 뭐가 있냐면 인지질 이중층면서 막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셨어요? 이 역할을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막단백질의 역할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시간에 그것만 배웠죠? 기체가 이동하고 지형성 영양소가 이동하는 건 인지질 이중층이고, 그죠? 수용성이나 좀 커다란 것들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 이렇게 하면 말았잖아요. 촉진학산 뭐 이런 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단순학산 이렇게밖에. 그쵸?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 특히 막단백질을 통한 이동을 굉장히 자세히 배워요. 알았지? 그걸 모르면 이쪽 단어는 작살납니다. 옛날에, 아니 지금도 그래요. 킬러입니다. 지금도 킬러.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봐요. 왜? 경우수가 좀 많으니까. 자, 봅니다.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서 여러분들은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게 무엇이다? 핵을 포함한 부분을 신경세포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돌기 중에 작은 돌기들을 뭐라 부르고? 가지돌기라 부르고, 그 중에 가장 긴 돌기를 뭐라고 한다? 축삭돌기라 한다. 축삭돌기들이 있는 그 가느다란 설을 뭐라 부른다? 신경섬유라고 부른다. 알았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역치라는 말 들어봤죠? 역치. 역치는 이 세포 하나가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계. 알았어요? 이 세포 하나가 느끼는 거야. 어디다 자극을 줘도 얘는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외부 자극을 아무리 세게 줘도요,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더 센 자극을 주면, 우리가 센 걸 느꼈어. 그러면 이 세포가 아닌 또 다른 뉴런이 관여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에는 반응의 크기가 어떻다? 한 종류입니다. 아무리 외부 자극을 세게 해도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 그래서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경섬유 하나, 다시 말하면 뉴런 한 개가 느끼는, 자, 이걸 외부 자극 세기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반응의 크기. 반응을 하는 거죠. 뉴런 한 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느껴요. 외부 자극이 세지면. 근데 반응이 똑같아요.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치라고 부릅니다. 역치. 이렇게. 강아지들이 후각이 오류가 났고 뭐 이런 것들. 알았습니까? 자, 이거를 단일 섬유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섬유.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나. 그러니까 뉴런 한 개라는 뜻이에요. 뉴런 한 개는 느끼는 반응이 똑같다. 외부 자극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럼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센 자극을 느꼈다 그러면 관여하는 뉴런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경섬유 그러면 이거 하나거든요. 신경섬유 하나, 요거 하나, 축삭돌기. 알겠지? 근데 이것이 하나를 뭉치게 되면 이제 얘가 계단식으로 나와요. 계단식으로. 알았어요? 여러 역치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배버 법칙 같은 거 학교에서 만약 실물 같은 거 많이 말한다면 그런데 그때 물어보세요. 여기선 안 나오니까 아직은. 자, 지금 우리가 신경세포체 봤고요, 가지돌기 봤고요, 축삭돌기 보았어요.
그 중에 신경섬유라고 불리는 게 누구라고요? 축삭돌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봐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가지돌기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귀 뉴런한테 전달해 주는 게 축삭돌기의 역할입니다. 알았어? 그거를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뒤쪽에서.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만 되어 있는 애도 있지만요. 이런 뉴런과 또 다른 또 뉴런이 있어서 두 개가 자극 전달을 책임지는 섬유도 존재합니다. 신경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의 종류도 뒤에서 배웁니다. 이거 하나로만 전달이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 하나의 신경 이동 통로에 뉴런이 두 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서 뭐 동공 확장이나 이런 거 명령을 내릴 때는 뉴런 하나예요. 뉴런 하나.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명령을 내려서 따라 내려오는 이 체성신경계도 뉴런 하나예요. 여기 근육에서 나가는 것도 촉수에서 나가는 것도 뉴런 하나고. 그런데 그게 두 개로 나눠진 애들이 있어요. 그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이 장에서. 자, 밑에 뉴런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용어 정리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말이 집이 있다 없다로 바로 뉴런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말이 집이 있으면 거기 써있는 대로 말이 집 신경, 말이 집이 없으면 민말이 집 신경. 알겠어요? 민말이 집 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말이 집이 뭔지만 보세요. 말이 집은 왼쪽에 보이지만 작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세포가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예요. 걔는 핵이 없는 세포거든요. 그 휴반세포라고 그래. 걔가 말려있는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봐. 말의 집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 색깔. 자,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졸라맨처럼. 가지돌기 생략. 이렇게 그리면 이게 무슨 돌기예요? 축삭돌기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감겨있어요. 이렇게 감겨있는 거죠. 이렇게 감겨있는 거죠. 이렇게 말의 집이 감겨있으면, 이렇게 감겨있으면 얘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 흥분의 이동 속도, 자극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런 신호가 이동하는 건 요 수많은 막단백질에서 이온의 이동으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적 전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생체 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전기는 전압이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흐르죠?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에요? 야, 이거는. 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니, 물이. 그래, 고맙다. 얘기해줘서.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정말 창피한 거야, 너네들. 내가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럼 전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류가 흐른다? 높은 데서 낮은 데.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흐르는 거야. 자, 생체 전기라고 했잖아. 그럼 전압을 높여야 이거 흐를 거 아니야. 높이는데 막단백질이 역할을 준다고. 알았니? 근데 그 전류가 이동하는데 이렇게 마리집이 있으면 하이패스적 빠르 쫙쫙. 이게 마리집 뉴런의 특징이야. 근데 마리집이 있으면 뭐도 있다고? 민마리집도 있어. 얘도 있다. 민마리집. 어떤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얘가 빨라. 알았어? 속도가 빨라. 잘 봐. 누가 빠르다겠지? 얘가 빠르다겠어. 이 마리집이 뭐라고 사실은? 휴반세포가 둘러싸여 있는 거야. 시험엔 안 나와. 그러나 알아두라고 그냥. 휴반세포가 둘러싸인 부분을 마리집이라 부르고, 마리집이 있으면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다. 잘 들어봐라. 예를 들어보면 얘가 이렇게 있다.
이만한 자극을 주고 이만한 자극을 줬어. 누가 자극이 더 세? 위에가 더 세지? 이 자극은 역지 이상의 자극이야. 위아래 누가 반응이 클까? 이 그래프를 보면 알아. 위, 아래. 위, 아래. 어디? 똑같죠? 네. 같은 뉴런이니까. 같은 뉴런에서는 역지 이상의 자극을 아무리 세게 줘도 반응은 똑같다. 알았어? 그렇게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 이거 가르쳐주지도 안 했는데. 알겠냐? 그러니까 얘가 자극을 느낀다면 아무리 센 자극을 주든 약한 자극을 주든 반응은 똑같다는 거야. 알겠냐? 그게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다시 민마리집이 빨라, 마리집이 빨라? 마리집이 훨씬 빨라. 그러니까 마리집 뉴런이 있고 민마리집 뉴런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대부분 마리집이 필요 없는 게 어디냐? 자, 이동 거리가 짧아도 되는 곳. 그게 어디냐면 뇌야, 뇌. 뇌는 모든 감각 뉴런이라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뉴런들이 있거든. 그 뉴런이 뇌로 집합하지. 그럼 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 표면에 다 얘가 있어. 신경세포들 그 표면에. 그리고 안쪽으로 뭐가 있지? 축사클과 쭉쭉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인간의 뇌가 아무리 머리가 크더라도, 그지? 코끼리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마리집이 없어요. 근데 운동 뉴런 같은 거죠. 운동 뉴런 같은 거는 마리집이 있어요. 왜? 반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잖아. 야! 이런 거. 아이씨, 인간이 없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더 놀라는 거야? 거의 뭐야? 뭐 이러고 있네, 그지? 놀리겠는데. 기대해. 자기한테 목숨에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 순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마리집 뉴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그런 뉴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짚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리집과 민마리집의 차이는 뭐라고? 마리집, 휴반세포를 감아놨느냐 안 감아놨느냐 차이는데 결정적인 부분은 뭐라고? 속도입니다. 속도. 이동 속도. 알겠죠? 속도의 차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휴반세포가 쌓이는 마리집과 마리집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르느냐? 요건 하나 알아요. 요 사이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그냥 보세요. 랑비에는 과학자가 발견했다 해가지고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휴반세포와 휴반세포 사이의 마디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능에 따른 부분인데 이것이 더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마리집, 민마리집 이건 뭐라고요? 우리가 보통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마리집의 유무에 따른 구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기능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구심성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뇌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뇌로 모이는 게 구심성이고요. 뇌에서 명령을 내려보내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원심성 이론이에요. 알았어요? 거기에 구심성이 뭐냐? 센터가 뇌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외부 이런 뉴런들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감각 뉴런이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 연합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연합 뉴런은 중심 뇌를 구성하는 신경계,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뭘까요?
분석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분석하고. 어디에 있겠어요? 가리켜봐요, 손가락으로. 여기죠, 여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응? 더 내려오면 한문이에요. 진짜 여기서 끝나요, 요 쭉. 알았어? 요 쭉 따라서. 그래서 니네들, 나 그 SF 영화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그 어떤 SF 영화 보니까 사람을 잡아, 외계인이. 잡아서 지들 병사를 만드는데 사람 머리를 탁 잡더니 탁 돌려서 빼면 여기까지 빠져. 속속까지 쭉. 그리고 어떤 물체에 딱 넣고 탁 만들면 걔가 이제 외계인의 조종을 받는 생명체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 머리를 빼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쭉 빠져나와요. 촉촉까지. 오, 신선했어. 강산아, 졸고 있어? 신선했다니까. 조는데도 에너지 들어. 조심해. 알겠지? 자, 연합 뉴런이 그런 곳이야. 그 다음, 원심성 뉴런이라는 게 있거든? 이건 명령을 전달하는 뉴런을 말해. 예를 들어서 운동 뉴런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런 거야. 잘 봐봐. 자, 오케이. 이게 감각뉴런이야. 어디가 축삭이야? 없어. 얘는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 얘는 무조건 자극을 받아들여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이게 연합뉴런이다. 길이가 좀 짧지? 뇌에서 뇌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길 필요가 없다고. 우리가 봤던 뉴런이 이런 뉴런이잖아. 이게 운동 뉴런이야. 알았지? 그럼 잘 봐. 얘가 무슨 뉴런이고? 연합 뉴런이고. 잘 봐라. 얘가 운동 뉴런이야. 얘가 감각 뉴런이면 전달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나 봐. 다리야. 머리야. 발가락을 딱 ဆွ. 그러면 야, 다리 들어. 소리 질러. 으악 하면서 도겠지. 이렇게 발가락이 다리를 든다면 명령을 받아들여서 명령을 해야지. 이게 무슨 뉴런이라고? 구심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뭐? 원심성. 그럼 들어봐라. 뉴런 중에 가운데 있지. 중추 신경. 이건 처음과 끝이지. 말초 신경.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다시 이게 무슨 신경이라고?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예요. 네? 척수는 뇌가 아닌가요? 네. 뇌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합뉴런은 돼 있어요. 거기서 중추신경이 일종이에요. 알았어요? 뇌와 척수로 구성된 애들이 연합뉴런이고요. 명령을 분석하고 내리는 거죠. 척수가 무슨 분석을 하는데요? 들어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여기서 끝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무조건 맞아야한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알면 암기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원리를 알면. 무슨 얘기냐? 잘 들어봐요. 목 아래쪽에 무조건 반사는 중추가 척수예요. 뭐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 또 뭐 있어? 고구마 내려온 거. 그죠? 그 다음에 피피 내려온 거, 배변, 배뇨. 목 아래쪽이잖아. 이것들이 다 척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붉은 반사라는 거 못 들어봤죠?
굵은이 뭐냐면 우리 몸의 근육은 웅크리는 거에 강해. 웅크리는 거. 이 녀석. 지금 나 때리려고 이렇게? 아, 이게 아니에요. 굵은은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걸 가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가려야 되겠죠. 아, 왜요, 왜? 이건 뭐, 이렇게. 자기한테 뭐 이런 것이. 그죠? 이렇게. 그죠? 자기한테 제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본능이래요, 본능. 야, 어떤 놈. 여기 가리는 거 없잖아요. 여기가 뭘 중요하다고. 대부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이게 굵은이. 몸을 움츠리는 거. 굵은 반사. 근데 봐요. 여러분. 하품은 어디에? 목 위쪽이죠. 하품 나오는 거, 그거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하품 저 안 할래요. 근데 수업 시간에 가만히 보세요. 하품 나올 때 니들이 안 한 척 하려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입이 실룩실룩실룩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게 무조건 반사인데, 알죠? 그건 어디예요? 연수입니다. 연수가 중초예요. 하품하는 거, 콧물 나오는 거, 재채기 나오는 거, 목 위쪽은 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 아래쪽은 누구라고? 척수입니다. 알았어요? 이런 반사들. 그러니까 목 아래쪽에 무조건만 사는 중추가 척수인 거예요. 척수에서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말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뇌가 중추가 되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어요. 대뇌가 중추면. 그런데 우리가 조절 못하겠다. 그거 대뇌가 중추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너 심장 먹고 멈춰. 막 훔치고 있어. 안 멈춰져요. 그거 대뇌가 중추가 아닌 거예요. 심장 박동. 야, 숨 참아봐. 뭐 얼마나 참겠죠. 근데 좀 이따 팍 하잖아요. 못 참습니다. 그런 거 대뇌가 중추가 아니에요. 근데 자, 여러분 손을 들어요. 그 가운데서 뭐 올리세요. 뭐 이런 거는 다 자기 대뇌가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잖아. 저도 모르게 그지 마지 마세요. 시켜서 하는 겁니다. 다. 이런 거는 대뇌가 관여를 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반사에서도 말이야. 대뇌가 느끼는 반사가 있고 대뇌가 느끼지 못하는 반사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뭐 먹어본 기억이 있다든가 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콜라를 그러면 침이 막 입에서 그걸 이게 뭐예요? 조건 반사예요. 나 저거 마셔봤다 이거죠. 근데 아프리카 미개인 막 처음 태어나는데 뭐야? 안 먹어봤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애도 무릎을 탁치 못하는 애도 모른다. 이게 무조건 반사죠. 이게 기억을 대뇌가 관여하는 반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반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건 이런 뉴런들이 그런 거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배우는 건 이 연합뉴런이 대뇌에 있느냐, 대뇌가 아니냐 같은 거. 이런 것들로 계속 여러분들 구분하면 돼요, 여기. 알았지? 자, 다시.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다. 알았지? 얘는 다 앞에 있어. 근데 길이가 연합뉴런 짧지? 그 다음 봐라. 얘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무슨 뉴런이야, 얘들아? 마리집 뉴런이 되는 거고. 얘도 마리집 뉴런이 되는 거야. 근데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어. 됐지? 근데 얘는 없어. 연합뉴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알았니? 자, 그 얘기가 페이지 77쪽에 있어. 근데 잘 들어라. 대부분 시험에 77쪽이 2번처럼 나오거든? 알았냐? 2번처럼. 그럼 당연히 우리는 A를 보니까 마리집이면서 가운데 신경세포체가 있잖아. 이거 구심성 뉴런, 감각뉴런이구나. 가운데 있는 B는 무조건 연합뉴런이겠지. 그 다음 C는 운동뉴런이죠. 원심성 뉴런. 그런데 이거 바꿔서 나옵니다. 오른쪽에다가 눈이 있고 왼쪽에 눈을 깜빡거리는 게 있고 이거 빛을 받아서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항상 왼쪽이 구심성 이질하지 마. 알았냐? 바뀔 수도 있다. 명심해라. 연합뉴런은 자리가 안 바뀌는데 구심성하고 원심성이 바뀔 수 있어. 알겠지? 그럼 뭘 봐야 돼? 신경세포체 위치 잘 봐. 알았지? 그럼 구심성과 원심성을 찾을 수 있단다. 알겠냐? 자, 그렇다면 넘겨주시고, 자, 이제부터 이제 머리가 포개집니다. 자, 정신 차리고. 우리는 흥분의 전도와 흥분의 전달을 배울 거야. 일단 첫 번째 배우는 흥분 전도라는 부분은 요걸 잘 봐. 전도. 이렇게 생각하자. 전기적
전도 이명. 알았지? 뉴런 내에서의 이동. 주어가 누구야? 자극. 자극. 지금 전도가 된, 흥분이 전도가 된 누가 자극이 이동한다고. 알았어? 시그널이. 이거 진짜 신기한 거야. 가만히 보면. 이 시그널이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전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전압. 전압은 높은 데서 전압이 낮은 데로 전류가 흐르듯이, 전류가 이동하는 게 원리가 뭐라고? 전기적이라고. 말 그대로 생체 전기라는 얘기야. 그 흐름을 너희들이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처음에 흥분이라는 거 있잖아. 처음에 흥분, 이 뜻을 좀 봐야 돼. 흥분. 느끼는 거잖아. 신체가. 그래서 뭐라고? 느끼는 최소 자극의 세기. 그 누구 이상? 아까 배웠지? 이거야. 뉴런 하나니까 느끼는 반응의 크기는 어떻다? 똑같다.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니네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이해 갔지? 그래서 얘는 아무리 센 외부 자극을 줘도 느끼는 피크는 똑같아. 알았지?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거기 보면 흥분의 발생이 순서대로, 자, 처음에 분극 상태이었다가 탈분극이었다가 재분극이었다,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머리 아플 거야. 지금 내가 최대한 너희들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자, 우리는 지금부터 보는 건 어디냐면, 자, 내가 이렇게 그릴게. 이게 뭐 그린 건 줄 알아? 요게 세포막이야. 요거 뭐라고? 세포막이야. 그럼 이게 어디 거냐고? 잘 봐. 요 무슨 돌기야? 그렇지. 요거 뭐라고 불렀어 우리? 신경섬유라고 했지? 그거 확대한 거. 그럼 여기가 세포 안쪽이 되겠지. 여기가 세포 밖이 되겠지. 여기는 세포 밖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우린 여기서 낙하를 갖고 나트륨이온, 칼륨이온을 갖고 무지하게 다룰 거거든. 농도를 알아야 돼. 농도. 자, 이 둘의 이온의 농도가 좀 달라. 농도를 보면 이래. 누가 높다고? 밖이 높아. 얘는 어디가 높아? 안이 높아. 그럼 들어봐. 그냥 냅둔다면 확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야 돼? 확산은 밖에서 안으로 일어나야 돼. 원래 얘는 안에서 밖으로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건 에너지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농도가 낮은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이온이 나간다면 그거는 뭐를 써야 돼? ATP를 쓰고 그걸 능동수송이라고 그래. 알았지? 이걸 미리 알아야 돼. 그래 여기 있는 그림이 보여 눈에. 알겠니? 두 개의 무기염료를 잘 봐. 알겠지? 자, 그때 처음에 거기 분극이라고 써있지. 분극. 그잖아. 자, 봐봐. 흥분의 발생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기 전에 어떠냐는 거야. 자, 자극을 받기 전에 보여줄게.
여기가 어디라고? 세포함. 여기는? 세포파. 우리끼리 약속한 거야. 알았어? 여기가 어디라고? 안. 여기는? 밥. 이게 뭐라고? 세포파. 그렇지. 이게 뭐라고? 세포파. 자, 그때 잘 봐. 내가 이렇게 그릴 거야.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축 사이에는 막단백질이 있어. 이렇게. 이 인지질 이중축이 바닷물처럼 출렁출렁거려. 유동 모자이크막이라. 알았니? 그래 물질이 이동할 수 있어. 이 유동 모자이크막을 물질이 빠져나가는 원리가 이거야. 자, 니네 손 왼손 오른손 잡고 있어봐. 꼭 잡고 있어. 그리고 옆으로 펴. 피고 있어. 자, 그렇게 피고 있어. 저기 막인데 내가 똑같은 막 인지질 이중축으로 내가 이렇게 안에다가 잘 봐. 뭐 담고 갈 만한 게 있나? 이렇게 담고 가. 담고 가. 자, 이것도 막이야. 근데 이렇게 요 저기가 바뀌고 이거 아니다. 물질을 빼낼 때는 봐라. 이 손 줘. 그리고 이 손 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막이, 이 물질이 나가지. 이게 유동성 모자이크 막의 특징이야. 이게 연결도 되고 그냥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오잖아. 물질이 들어오면 얘가 이 손이 뚝뚝 잘려. 그래갖고 둘이 합쳐져서 이렇게 굴굴 와. 그럼 저 막이 좀 짧아지겠지?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게 유동 모자이크 막이야. 커다란 물질들이 이동하고 드러날 때는. 그런데 이온들이나 좀 작은 저입자들은 확산을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거든. 지금 내가 그 막단백질 하나를 그린 거야 여기다가. 그 다음 봐봐. 요 막단백질은 다른 놈이야. 그 다음 봐봐. 이건 또 다른 놈이야. 알겠냐? 나는 지금 막단백질을 몇 개 그렸어? 3개 그렸는데 이게 자 이런 거야니? 풍무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운송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야 돼. 막단백질 중에 풍무 단백질은 말 그대로 확산을 통해 이동하는 단백질인데, 자 내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게. 그럼 노란색은 통로 단백질 중에 누구를 이동하는 통로다? 나트륨 이온을 이동하는 통로야. 그럼 빨간색은 누가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3개만 써놨지 이게 밑에도 있다는 얘기야. 밑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야. 나는 지금 긴 신경섬유 중에 봐라 어느 한 부분을 딱 찍은 거야. 어느 한 부분. 그럼 너희들은 그 부분의 정의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잘 봐. 내가 여러 명이 있는데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피크로 전달하는 과정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있냐면 봐라. 여기 한 지점이잖아. 내가 이렇게 바짝 서 있으면 이게 머리 꼭대기가 전압이라고 보면 돼. 자, 이게 내가 앉겠지 이렇게. 그치? 전압이 낮아졌어 높아졌어? 맞아요. 이렇게 되면 맞아요. 됐냐? 네. 그런데 자극이 옆으로 가려면 외부에서 자극을 받은 지점이 잘 봐. 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야 돼. 전압이 높아진 거지. 그러면 여기 있던 신호가 낮은 옆으로 가는 거야. 보내고 나면 나는 다시 낮아져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저 둘이가 뿅 커지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냐? 그리고 일로 이동하겠지. 문제는 여기로 또 갈 수 있어. 알았냐? 그런데 여기서 밀려오는 힘 때문에 옆으로 가는 양이 더 많아. 그럼 나는 이제 둘은 또 어떻게 앉겠지.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일어나는 거야. 이해 가냐? 근데 이 피크를 연거푸 보는 게 아니라 요 지점에서만 볼 거라고. 요 지점에서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처음에 다 낮아 있다고 그랬지. 물론 내가 이렇게 쭉 여러 명 있는데 여기가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이 점이. 그럼 걔가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좀 이따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갈 때 옆에 있는 애이 번쩍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좀 있으면 나한테 와. 뭐야 이거? 파도 타기 뭐냐? 알았냐? 에이 완전 옆으로 계속 가잖아. 그렇게 옆으로 쫙 퍼져가는 거야. 이게 생체 전기야. 그런데
처음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지? 앉아 있었지. 전압이 낮아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이론이 성립하냐면 우리 몸은 있잖아. 매우 짜. 우리 몸은. 누구랑 같냐고 보면 좋으면 바닷물 속에 염분 농도랑 똑같아 우리 몸이. 그럼 짜다. 범이 옛날에 사람을 막 물어갔잖아. 호환. 그걸 호환이라고 해요. 호환. 그럼 마을 사람들이 어디로 시체를 찾으러 갔냐면 개울가로 찾으러 갔대요. 호랑이들이 사람의 고기가 너무 짜니까 사람을 물고 개울가로 가서 물 먹고 사람 먹고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짜니까. 진짜로 그럴 때 그래서 개울가에 이렇게 시체가 많아. 몸이 짜다고. 자, 바닷물 속에 제일 많은 이온이 누군지 알아? NaCl. 그 중에 CL이 제일 많아. 근데 우리는 지금 나트륨이온만 보잖아. 그지? 그럼 우리 몸은 나트륨이온이 굉장히 많아. 칼륨이온도 많긴 많은데 나트륨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 근데 이 둘 때문에 전압이 조절된다는 거야. 그럼 봐라. 나트륨이온은 밖이 높아 안이 높아? 하. 그래서 안에가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를 유지하려면 안에 있던 나트륨이온을 밖으로 다 내보내야 돼 맨날. 알았니? 그래서 잘 봐. 잘 봐. 여기서 그림에 네모 보이지? 봐. 이렇게. 이게 얘다. 보자. 나트륨은 밖이 높아 안이 높아? 하. 밖이 높은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시키려면 뭘 써야 돼? ATP. 이게 능동 수송을 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러.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러 이게. 이게 운송단백질인 거야. 알았니? 그런데 쓱 내보낼 때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가 있어. 들어오는. 이게 얘야. 칼륨이온 어디가 높다고 그랬지? 안에가 높잖아. 그럼 이것도 뭐가 사용된다? ATP가 사용되는 건데, 근데 니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어? 나트륨 나오고 칼륨 들어오면 전화적으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는 게 3개고 들어오는 게 2개야.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섹트해가지고. 알았니? 그래서 안에가 항상 나트륨이온을 낮게 만들어. 그러면 양이온이 안쪽에 항상 낮잖아. 그러면 안에는 항상 이거야. 전기적으로 이거야. 안에는 음이고 밖이 뭐야? 플러스야. 너희들 전압은 이거를 하면 돼. 그런데 이제부터 보이는 너희들 전위 그래프는 어느 한 곳만 갖고 따지는 거야. 자,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이걸 0으로 잡고 여기가 전압, 다시 말하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전위. 요때 상태가 얼마냐? 이거야. 마이너스 70mV. 외부 자극을 받지 않은 뉴런 내에 이 지점 어디든 다 이래. 외부 자극을 받지 않으면. 알았지? 그런데 어느 한 지점과 외부 자극을 딱 받잖아. 그럼 내가 일어나. 벌떡. 알았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마이너스 70으로 세포안이 일정해야 되는데 하나가 플러스로 확 커지니까 탈분극을 했다고 했지. 근데 탈분극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외부의 자극을 딱 주잖아? 그럼 이 신호체계가 마비가 돼. 마비가 돼서 이게 열려.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 어떻게 될까? 밖에 있던 나트륨이 쏟아져 들어와. 안으로. 여기서 쏟아 들어와? 여기도 들어와. 알았냐?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전위가 높아져. 쭉. 내가 일어나는 거라고. 일어나는 거. 이걸 탈분극이라고 해. 높아졌지? 그럼 여기 나트륨이 득실득실 할 거 아니냐? 그럼 얘들이 가만히 있느냐? 옆으로 가. 그럼 옆에 있는 애들이 또 탈분극을 해. 그러면 여기 계속 들어오겠지? 들어오고 얘가 막 계속 많아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얘가 닫혀. 이게 열려. 빨간색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 그럼 여기에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재분극이야.
얘는 못 들어오고 얘가 나가주는 거야. 그 전압이 떨어진다고. 알았니? 그래서 계속 떨어져. 그게 제분극이야. 그다가 계속 떨어지면 관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70을 넘어가. 이건 아닌데 다시 올라온단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그래? 마이너스 80까지 과분극이라고 해. 아래까지 뚝 떨어진 거야.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오면 내가 정상적으로 앉는 마이너스 70이 돼. 그 마이너스 70을 일컫는 말이 뭐냐? 이렇게 불러. 휴지전이라고. 휴지전. 아무것도 않고 사람이 멍하니 있을 때 마이너스 70을 유지해야 돼. 우리 온몸의 뭐는? 뉴런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작동을 하게 돼. 여기서 작동을 한다고. 봐라, 얘들아. 만약에 그림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나트륨 칼륨 펌프야. 하나의 통로에 나트륨과 칼륨이 엇갈려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잘 봐. 잘 봐, 니네. 세포막이야. 근데 이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야. 1, 2. 이게 탈분극이면, 야, 니네 탈분극이면 어디가 열린다고 그랬어? 나트륨 통로가 열려요. 이게 탈분극이면 1, 2 중에 누가 세포 아니야? 2가 세포 아니 되는데 이게 재분극이면 이건 누구야? 칼륨이온이야. 그럼 완이 아니 되는 거야. 이거 하나로 문제가 빡 바뀌어. 알았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알았니? 지금 나는 어디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어느 한 부분에서 얘가 피크가 떴다가 원위치에다 다시 돌아가는 과정만 배우는 거야. 그 옆은 보지도 않았어, 지금. 제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 마이너스 70이었다가 뽀쩍 일어나. 플러스 30까지 가거든? 그러다가 다시 들어가. 원위치로 딱 서 있어. 이게 끝이야. 그러는 동안에 자극은 옆으로 가는 거야, 대에서. 뉴런 내에서. 이런 현상이 뭐라고? 전도야, 전도. 뭔 말이 이해 가니,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온의 이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봐,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여기 잠깐, 얘가 약간 일어나. 칼륨 이온 통로가 곳곳에 조금씩 열려 있다고. 왜? 여기가 마이너스 되는데 칼륨이 나가주는 건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알았니? 그러니까 칼륨 통로가 몇 군데가 열려 있어. 약간. 근데 나트륨 통로는 꽉 닫혀 있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외부 자극을 딱 받으면 이게 깨져. 시스템이 깨지면서 이게 팍 열리면서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거야. 나트륨 이온이. 그럼 이쪽 내부에 압력이, 저기 전압이 빡 커지겠지. 그러니까 빡 커져, 이렇게. 이게 탈분극이야. 30까지 올라가. 그럼 여기가 전압이 높아지잖아. 그럼 옆으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거야. 그게 자극이라니까, 걔가. 그럼 그 이동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옆에서 또 일어나, 전압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D로 보면 이렇게 쫙 앉아있다가 뻥 하고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양쪽이 또 뻥 하고 일어나는 거야. 원위치 돌아가면 옆에서 또 뻥 하고 일어나는 거. 알았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전기적인 전도고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써놓은 게 거기야.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전기적인 순서야. 처음에 휴지전이었다가 빵 커지는 게 뭐라고? 탈분극이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 재분극이었다가 다시 원위치 휴지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알았어요? 그 과정을 그래프로 차근차근 보여준다고. 지금은 무슨 상태야? 자극을 받기 전에 이러고 있다는 거야. 자극을 받기 전에. 항상 세포 안쪽이 뭐를 유지하게? 마이너스를 유지하게. 됐지? 이제 자극을 받아. 얘들이 자극을 받는다고? 자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부분이야. 자, 이렇게. 이거 누구였어? 우리 약속. 그냥 약속.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그 다음 우리끼리 약속. 이거 뭐였어? 나트륨 통로. 얘는 뭐였어?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끼리 약속. 됐지? 잘 들어. 이거 누구야? 나트륨이온. 이게 탈분극이야. 이해 갔지?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거.
이게 탈분극이야. 됐어, 여기까지. 탈분극이고, 우리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외부에서 자극을 준 거야. 이 부분이, 뜨거워. 뭔가 만졌네?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얘들에 비해서야. 옆에 비해서 얘가 높아졌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됐지? 그러면 얘는 뭐냐? 얘는 계속 이거 해요. 이게 누구의 방향이야? 노란색은 나트륨 방향. 그 다음에 이건 누구 방향이야? 얘 이름이 뭐라고? 그렇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추면 죽은 거야, 사람. 휴지전이든 탈분극이든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 한다. 멈추지 않는다. 제가 멈췄어? 죽은 거야, 사람. 그래서 아까 기초대사량이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아무리 우리가 잠을 자도 얘는 계속 움직여. 그런데 얘는 계속 움직이는데 얘가 많아지는 거야. 이해 갔어? 이게 뭐라고? 탈분극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그래프로 그리면 잘 봐요. 이게 0이잖아요. 그쵸? 잘 봐. 마이너스 70. 아까 이거 무슨 전이었어? 이게? 지금 이거 옆으로 이거 시간 아니야, 얘들아. 시간 아니라고.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됐다. 여기 얼마인가 봐? 여기 30이야. 그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걸 활동전이라고 해. 뭐냐고? 반응의 크기라고 부르는 거야. 반응의 크기. 외부에서 아무리 센 자극을 줘도 이 활동전이 값은 어떻다는 거야? 일정해. 이 뉴런에서는 얼마야 지금? 100. 알겠니?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문제집이 있어. 이거 역치야. 이거보다 센 자극을 받은 거야, 얘가. 그럼 만약에 봐라. 이런 자극을 받으면 이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있긴 있는데. 뭐만 알아서 조금 더 막 심각하게 문제를 내면 그런 식으로 돼. 시험 문제. 중간에 이렇게 역지의 자극 세개 써주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거보다 센 자극을 받은 거고 그 밑에 흐물흐물 써 있는 거는 자극을 받았는데 못 느끼는 거야, 우리가. 전위로 보면 돼. 활동 전위로. 자, 내 말 들어. 이거 옆으로 뉴런 옆으로 쭉 가면서 이런 현상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지점만 일어나는 거야. 이 지점 원래 이랬다가 자극을 받으니까 커지는 거야. 이게 뭐라고? 탈분극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를 나누자. 이 부분이 뭐라고? 휴지전이 분극 상태야. 이 부분이 뭐라고? 탈분극. 이 두 구역 중에 어디가 나트륨 칼륨 펌프가 멈춘다고? 안 멈추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는 나트륨 통로 어때? 닫혀 있다가 여기는 어때? 열린다. 여기 어때? 닫힌다. 나트륨 통로는 어디만 열린다? 탈분극일 때만 열리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탈분극까지 봤지? 자, 이곳에서 이렇게 바짝 서 있다가 전압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이제 옆으로 나트륨이 퍼지고 나잖아? 슬슬 활동전이까지 끝났잖아? 그러고 나면 나트륨 통로가 닫혀. 알았냐? 나트륨 칼륨 펌프 계속 움직이고 걔 계속 움직여. 그럼 누가 열려? 이 빨간색이 열려요. 열리게 되면 칼륨 이온이 어떻게 될까? 밖으로 나가. 알았냐? 나트륨 이온은 닫히고 나잖아?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계속 나가고 옆으로 간다니까. 알았니? 그러면 칼륨 이온이 나가줌으로 인해서 얘가 전압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 그걸 뭐라고 한다? 재분극이라고 해. 봐요. 두 번째는 재분극의 형태야. 지금 한 지점에서만 보고 있다. 계속. 탈분극 때 뭐라고? 재분극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볼까? 자, 이게 전이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70mV. 자, 무슨 전이? 휴지전이 분극 상태. 그러다 뭐가 일어났어? 이렇게 탈분극 됐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내려온다. 이게 무슨 분극? 재분극이야. 근데 아이고 너무 내려왔네? 이런 식으로. 이게 과분극인데 요거 되게 중요해. 요 숫자가 얼마인 줄 아니? 요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 풀 때. 마이너스 80이 뜨면 그거 무조건 재분극의 끝점이야. 이해 갔어? 자, 이제 봐봐. 이제 잘 봐, 잘 봐.
재분극은 나트륨 칼륨 펌프는 어떻다고? 다시. 계속 움직여. 자, 봐봐. 여기에서는 계속 움직여.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라고? 그 다음에 요건 누구고? 이것도 누구고? 얘는 계속 움직여. 그런데 얘 어떻게 돼 있어? 닫혔어. 나트륨 통로 닫혔다고. 그 다음에 누가 열렸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가. 얘가 이렇게 나가. 그래서 안에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야. 점점. 알았니? 여기 있던 나트륨은 다 어디 가니? 얘가 빼내기도 했고 옆으로 간 거야. 알겠지? 왜? 옆에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따라간 거야. 그게 전류가 이동하는 거라고. 자극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 분구로 들어오면 이것 중에 대부분이 닫히고. 알았어? 나트륨 칼륨 펌프만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잘 들어. 이 그래프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문제가 보인다. 우리한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봐. 0 플러스 30 마이너스 70 전위 단위가 미리볼트야. 알겠어? 그냥 단위가 미리볼트라고만 알아도 그 상태에서 자, 무슨 상태? 분극 상태.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네. 여기 내려왔네. 원위치 왔네. 됐지? 자, 그리고 밑에다가 이걸 썼어. 시간. 0. 되니? 자, 여기를 3ms. 1000ms가 1초야, 얘들아. 밀리세크란 말 쓴다. 자, 이 표현이 뭔지 잘 들어. 이 시간은 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헐떡 일어나서 앉고 다시 원위치 오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3ms 때는 어떨 때일까? 내가 일어났다가 확 주저앉았을 때야. 자, 알까요? 저기서 어떻게 돼? 내가 원인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마이너스 70으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지점이 여기가 얼마였어요? 아까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80이었지. 마이너스 80mV를 하면 얘가 이제 조금 있으면 휴지 전이 상태로 돌아오는 마지막 단계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 정보가 무슨 정보를 알려주느냐? 생각을 해보자. 이 지점이 만약 자극을 준 지점이야. 자극을 준 지점이야. 그 자극을 준 지점인데 마이너스 80이라고 전위를 줬어. 몇 초가 흐르는 거야? 3초가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바로 옆에는 전위가 어느 쯤 되겠느냐는 거야. 옆에는 바로 옆에. 그 다음 그거보다 더 먼 곳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지. 상상해봐. 파도타기 응원이야. 내가 일어났다가 앉는 동안에 옆에 일어나겠지. 그리고 내가 다시 원위치 돌아온 동안에 다시 얘는 앉겠고. 그때 옆에 또 일어나겠지. 그럼 이런 현상이 생겨. 우리가 어느 한 지점의 전위를 따질 때 여기 잘 봐. 만약에 마이너스 60을 잡아. 마이너스 60 정도 된다. 근데 몇 군데 걸려? 2군데 걸린다. 그치? 마이너스 플러스 10을 잡아. 몇 군데 걸려? 2군데 걸려. 마이너스 70을 잡아. 되게 많아. 그런데 하나 걸린 데가 어딜까? 요거하고 여기다. 이 30과 마이너스 80을 놓치잖아? 문제 안 풀려. 알았니? 그럼 이제 무슨 말인가 들어봐. 만약에 어느 한 지점이 전위가 마이너스 80이 있고 플러스 30이 있다고 쳐봐. 알았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누가 가까울까? 이게 중요한 거야.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A가 가까울까? B가 가까울까? 이거야. 응? 이게 무슨 말일까? 들어봐. 얘 운동을 해보자. 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얘는 흥분. 그럼 누가 오랫동안 흥분이 전위가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봐. 내가 A 지점이야. 그 다음에 B 지점 어딘가 있겠지? 근데 자극을 딱 줬어. 그럼 자극이 Y야. 내가 일어났다 앉겠지. 근데 얘는 뭐냐?
일어나는 중인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도달했어? 마이너스 80이 먼저 도달한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잘 들어봐. 4ms의 시간이 흘렀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그러면 잘 들어요. 요 지점이 2ms라고 할게. 플러스 32. 플러스 30, 마이너스 40은 독립적인 곳이기 때문에 흥분 전이를 얘는 일어났다 않는 전이를 몇 초 동안 했고 얘는 3ms 동안 했고 얘는 몇 ms 동안 했어? 2ms 동안 했어. 근데 지금 어느 흥분이 일어난 지점으로서 4ms가 흘렀대. 그럼 얘는 3ms는 전이에 이동하는데 썼고 몇 ms 이동한 거야? 1ms 온 거라니까? 근데 얘는 2ms 동안 일어났다 않는데 썼고 몇 ms 온 거야? 2ms 이동한 거라니까? 다시 말해서 흥분이 전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뒤쪽에 있을수록 가까운 애라고. 뒤쪽에 있는 애일수록. 왜? 도착하고 나서 이동을 시작한 거야, 전이를. 그래서 전이의 이동 시간과 그 다음에 전도의 이동 시간을 합친 게 전체 시간인 거야. 내 말 들어봐. 자, 이렇게 있다면 이런 모양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지. 그래서 흥분이 기역에서 줬느냐 니은에서 줬느냐 문제가 나왔다 이거야.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건 A, B 모두 전체 시간은 같다니까. 전체 시간은. 근데 이 시간이 뭘로 구성되느냐, 전도 시간과 전이 시간으로 나뉜다고. 그러면 A는 뭐냐? 마이너스 80이니까 전이 시간이 3ms야. 그럼 얘는 얼마? 이렇게 논다면 전체가 이거란 얘기야. 그럼 B도 4란 얘기야. B도. 알았어? 그러면 얘가 전이 시간이 몇 초 걸렸어? 2ms 걸렸지? 그럼 이동 시간 얼마란 얘기야? 그럼 누가 더 멀리 갔냐고. 얘가 더 멀리 간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봐라. 얘는 이동하는데 1ms밖에 안 갔고, 그래서 봐. 1ms 동안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몇 초 걸렸고, 그 다음 여기까지 몇 초 걸렸어? 이렇게 걸린 거야. 그런데 누구는 B는 봐라. 여기 몇 초 걸렸고 2ms 걸렸고 여기 와서 이렇게 된 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서 뒤쪽에 있을수록 뭐라고? 자극을 준 지점으로 가까운 곳이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래프를 파악을 못해. 니들이 알았냐? 지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일은 이 그래프는 각자 혼자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A 지점이나 B 지점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야. 왜? 세포 4개 때문에. 같은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든 반응의 크기는 똑같다고 보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누구는 A 지점은 여기까지 이동한 거고 전도가 와서 여기까지 전이가 진행된 거고 B 지점은 와서 요거밖에 전이가 이동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전 시간은 이동하는 데 쏙 쓰였다고. 그럼 봐라. 얘가 만약에 속도가 이거다. 무슨 뜻이냐? 1ms당 몇 cm 이동한다고? 2cm. 그럼 자극을 여기서 줬으면 얘는 몇 cm 이동했고 얘는 몇 cm 이동했다. 이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것까지 구하는 게 나와 이제 니들한테. 알았니? 자, 마지막 정리할 테니까 잘 봐라.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약간 오바를 했어.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된다. 다음 시간에 내가 문제를 하나 갖고선 니들한테 풀어주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오늘 시간에 캐칭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느 한 지점. 알았지? 어느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걸 보는 거야. 이거 요 위에 있는 이 가로축은 그냥 전이의 구분밖에 안 돼. 애들은. 알았지? 별 의미 없어. 마이너스 70mV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구역을 뭐라고 부른다? 분극 상태라고 부른다고. 분극. 알았냐?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인다는 거 얘기지. 분극일 때. 자, 나트륨 이온 통로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분극일 때. 그 다음 칼륨 이온 통로는 이렇게 얘기해. 일부가 열려 있어. 왜? 마이너스로 만드는 도움을 주니까 얘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이거? 탈분극.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는 탈분극이라고 불러. 이 지점에서 얘는 무조건 움직여. 이거 멈추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얘가 열려. 얘는 닫히고. 요렇게. 됐지? 그러다 여기를 뭐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지. 여기까지. 잘 봐요. 여기까지. 제 분극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라고? 과분극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80. 됐어요? 이 부분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80.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꼭 알아두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잡으면 얘는 계속 이동하고 얘는 닫히고 얘가 열려. 이렇게. 됐지? 그리고 여기 와서 다시 이렇게 돼. 뭐야? 분극. 그럼 이렇게 돼. 알겠어? 근데 이게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통로 단백질이라고 애들이 다. 막단백질. 알았어?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도 변하고. 그러면 봐라. 우리가 뉴런 하나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 이렇게 만약에 자극을 여기서 줬어. 그러면 이 뉴런 내에서의 전도 속도는 똑같거든. 자, 거리만 같다면, 자 A, B 거리가 동일해. 거리 동일하면 여기서 형성되는 전이 그래프는 어떻다? 같다는 거야. 여기서 형성되는 전이 그래프는 같다는 거야. 알았어? 그럼 요거보다 좀 멀잖아? 좀 멀잖아, 이렇게. C, D 해보자. 그럼 얘는 요렇게밖에 못 가는 거지. 이해 가냐? 그러다가 봐라. 이제 여기 끝까지 도달하잖아? 그럼 얘는 일로 못 가. 여기가 무슨 돌기야? 가지돌기지. 여기는 무슨 돌기고? 축삭돌기지. 그 다음에 봐라. 여기는 갈 수 있어. 축삭돌기 말단은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봐라. 여기가 무슨 돌기라고? 여기가 무슨 돌기 있어? 만약에 일로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가축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 쭉 가. 알았지? 이렇게 하라고. 알겠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끝에서 시냅스라는 곳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 아세탄카민이라는 물질이야. 그 중에 하나가. 걔가 나가서 여기 또 가지들기에 있는 수용체에다 자극을 딱 줘. 그럼 걔가 전이가 빵 일어나. 그래서 이동하는 거야. 여기는 저거도 못 가고 있어. 가면 어떻게 돼? 가축. 알았어? 이런 쭉 가. 알았지? 이렇게 알아둬야 돼. 다음 시간에 화학적 전달 쪽을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는 한 지점이야. 이건 뭐야? 각 지점을 보내준 거야. 봐. 뉴런 내에서는 자극은 아무데나 가도 돼. 뉴런 내에서는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이제 뉴런과 뉴런 사이는 일방적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축에서 가로. 알겠지? 절대 가에서 또 다른 축으로는 못 갑니다. 알았니? 어렵지? 어렵지, 그치? 근데 이해는 가냐? 그러면 됐어. 이해만 가면 됐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만 가면 다음 시간에 내가 막 하잖아. 그러면 이제 2번 듣게 되면 이제 알 거야. 근데 너희들이 정말 미스하는 거,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미스하는 건 이게요, 걔 누런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누런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 칼륨 펌프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선생님 말이 막 이해가 가는 친구들은 여기가 이 메커니즘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출제자의 유형에 따라 풀기만 하면 돼요. 야, 전이 중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30과 마이너스 80. 걔들은 딱 한 군데. 근데 나머지는 다 두 군데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정으로 나와. 알았냐? 그래서 앞에 있는 플러스 60, 마이너스 60이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60, 그걸 어떻게 찾느냐? 가까이 있으면 D고 자극을 준비부터 멀다면 앞에 마이너스 60. 이런 걸로 찾아가는 거거든, 문제를. 알았어요?